자, 안녕하십니까. 자,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해결 대안이라고 하는 무거운 문제입니다만 우리 함께 같이 숙고해 봅시다. 여섯 번째로 출생아 한 명당 양육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85.3%가 경제 문제가 압도적으로 있어서 출생아 상승을 못한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가 3억 800만 원 들어간, 3억 800만 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세한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3대 인구 제한이 대한민국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한때 100만 명이 넘었던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맥시 경제학자 2018년 한국이 인구 절벽으로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결혼 후에도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국민의식 가운데 여성의 65%가 변했습니다. 아니, 뭐, 가지려고 하는가요? 살다 보면 가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안 가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남성도 43%, 남성이 설득해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부 저출산 국보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주거비는 1.2%밖에는 소용이 안 됩니다. 근데 주거비용으로 대다수를 써버렸어요, 정부에서. 지금 이런 연구와 방향을 잘 모르고 정부는 열심히 주거 정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 후 65%가 자녀를 거절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양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으로 해야 되는데 주택으로 투자했다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주택으로 투자했다면. 지금 문화가 지금 틀려버렸어요. 문화가. 생각이 좀 달라요. 돈 몇 푼 준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돈을 줘야지. 다른 방법은 4차, 5차적인 방법이다. 저는 지난해 인구통계 최종 집계에서 출생아 수가 26만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0년여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든 건데 정부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40년 앞당겨진 수치입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명입니다. 1년 전보다 정부가 많이 줄이는 모양이에요. 줄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2년에 48만 5천 명이 태어났는데 단 9년 사이에 절반 가깝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 예측은 틀렸습니다. 2010년에 통계청은 우리 국민이 아이를 계속 많이 낳을 거다. 2020년에도 45만 명 낳고 서서히 자, 정부는 이와 같이 항상 잘못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합계 출산율 봐도 지역적으로 다 0.00, 0.67.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름표만 붙인 출산 정책이다. 아까 실제적으로 문화가 문제고 지금 개인적으로 양육비가 필요한데 주택을 사줬다. 주택을 사주면서 인구정책이다 하고 이름표만 붙인 출산정책은 나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0.7%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뭐 다 알죠. 뭐 모르진 않죠. 그러나 했다는 것이니까. 아이들 4명이 한데 올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살 줄리아는 책을 읽어주며 쌍둥이 동생들을 돌봅니다. 중학교 교사인 엄마 셀리 씨는 집안일 하랴 아이들 보랴 정신이 없지만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C'est un grand bonheur. On voulait une grande famille parce que pour qu'ils puissent jouer ensemble. 정부로부터 가족 수당을 지원받고 세금 혜택도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매년 국내 총수 전 국민의 절반가량은 이런저런 형태의 가족 수당을 받습니다. 자, 프랑스는 지금 출산율 3명, 그 4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국민의 절반이 그 자녀 양육비를 받는다는데, 다른 데서 나옵니다만 프랑스가 교육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9배가 비싸기 때문에 이 말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방향은 좋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저출산 비상에 걸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 한 아이의 자녀 양육비를 총 4,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있고, 이걸 주면서 자녀 양육비 소식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양육비는 5억으로 보고 아마 3% 정도나 3억이라면 10% 정도 이렇게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태그가 보는 방식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이것이 주거지원 정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출산 정책으로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정책을 갖다 설명할지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이 한번 만들어질 필요가 올 시기가 됐습니다. 예. 자, 이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토의해보고 이렇게 다 분석해보고 같이 의논해본 사람들입니다. 뭐 저는 뭐 외국에 살고 잘 모르고 뭐 그러지만 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니까 이분들 의견이 맞아요. 정책도 분석해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주거지원 정책으로만 돈을 써버렸지 그래서 효과도 안 보고 그냥 이래 왔다 이겁니다. 뭐 이런 정도라고 이들은 지금 분석하는데 다 옆에서 동의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나만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자녀 양육 교육비가 60% 든다. 그 다음에 뭐 교육 소득 문제다.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하여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 키우는 양육비를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억 6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9년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대학 졸업시기 때까지 6억이 들었다. 세 번째는 19년도 이야기인데 고졸까지도 2억 6천이 들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자세하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의 교육을 열심히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만 해도 고졸의 71%가 세계 중에서 제일 많이 대학 갔다 이겁니다. 대학을 많이 갔으면 공부를 많이 배웠으니까 급성장을 하죠. 공부를 안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 한국이라는 말이 나는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 다 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요즘 대다수가 고졸이고 거의 대학에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세면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말이고. 그래서 우수한 한국인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수하게 길러놔야 지금 우수한 나라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계를 제패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한국의 양육비가 6억 들은다. 이거 자세하게 분석했는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다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책임지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도 3억 8천이다. 자녀 1대 양육비가 4억이다. 노후는 대비할 수 있을까? 노후 문제가 염려돼서 지금 자녀를 안 낳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3억 8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소득하고별 구간별로 소득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에 따라서 비교해 보니까 9억이 든 사람도 있고 1억 7천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안 보낸 사람도 얘기되겠죠. 약간 엄청나게 소득에 따라서 돈을 많이 든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보건사회부에서 11,496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2억, 2010년도에는 3억 5천. 또 같은 단체에서 10번째에는 13,000명을 조사했는데 2012년도에는 3억 800만 원이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간 이거는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니 지금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테디원이라고 하는 2010년도 4억 든다. 미국 중간소득 계층의 평균 8억이고 미국 농무부에서 2억 8천. 이게 세계 나라가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영국에서도 3억 들어가고 영미 나라는 또 교육비의 환경이 좋아서 출산에 악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13년간에 153조가 들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부부 연간 소득 1억 원인데 총 8억 원이 들었다. 이게 1년에 1억 들지만 총 8억 원이니까 8년간 투자했다는 얘기죠. 자세한 보고서를 다 내놨습니다. 그냥 무조건 말한 게 아니고. 13번째는 6억 들었다. 14번째도 뭐 10년간 연봉 다 틀어가지고 3억 8천 들었다. 15번째도 8억 들었다. 16번째는 이모션 6억 들었다. 17번째는 뭐 4억 들었다. 그 다음에 노동연구원에서는 뭐 이렇게 분석한 방법들, 기법을 말했는데 이건 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치밀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온 내용들이지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을 그 아이에게 육아 수당으로 주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 지난해 25만 명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한 3년 전. 그 당시에 30만 명 태어났거든요. 30만 명 태어나는 걸로. 자, 이현웅 교수는 태어나면 100만 원씩 주자. 3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20년이면 2억 4천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30만 명을 기준으로 1년간에 3조를 들어가고 10년간에 뭐 36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하고 지금 길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뭐 27초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데 반해서 일반 그 SNS라든지 다움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혼 해결의 모든 기관을 보여주는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혼해라. 그걸 이혼을 많이 해야지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만 나왔지 이혼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냐? 이런 건 없습니다.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능하고 고시패스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이혼하는 방법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고시패스도 못하고 고학은 했지만 어떤 사람은 고학해야 고시패스 해서 참 잘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런 일 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초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지금 어떠한데도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이혼을 위하여, 자,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겠다. 프랑스 출산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한국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내고 많이 내니까 당연히 국가가 키워줘야죠.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효도도 안 하고, 노양비도 안 주고, 노인들을 고독하게 살고, 노인들을 방치하는데,
국가 세금 다 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10번째인가 6번째가 투자 나라가 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녀 영업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변화가 앞으로 지금 2012년으로 5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줄어든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려운 문제다. 이런 이런 상태를 가정교육 국민운동으로 해고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현우 교수, 여예도 김태희 교수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신생아 문제에 대하여 참으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한데 주택을 사주고 뭐 다른 것은 뭐 지금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도 20, 남성 40% 정도가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을 아예 꿈도 못 꾼다는 얘기죠. 집도 말하는 옛날에는 집도 없이 살았는데, 하여튼 뭐 새빵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새빵은 집도 취직도 않잖아요. 아니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이 되어서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이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나라에서 돈 좀 대줘야 되잖아요. 돈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돈이 많다면 지금 얼마나 몇조 무기 수출을 하고 뭐 별 뉴스 나오던데, 그런 돈 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바꾸어서 일을 해야 한다.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기저귀, 분유 등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에 올려 임신부의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총 3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 중 한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때만 가입하면 육아휴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 이런 비용 주면 안 주는 거 낫잖아요. 여기 비용 받는 거 같고 안 나면 되니까, 안 나서 안 기르면 되니까, 남자는 주면 좀 좋고. 그럼 아주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문화 가정들도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녀들은 많은데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낳냐?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녀 양육비를 이 교수는 2억, 보건사회부는 4억, 제가 17살 평균은 5억 이러는데 정부에서는 4억 5천, 4,500만 원 내지 6천만 원, 다 따지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15년간 뭐 지금 막 육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홍보하고 사실인데 뭐 간에 기별도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하지만 9번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래서 3억 이상 든다. 10년 전에 말았으면 지금은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9억이 있고 고등학교 2억 든다 뭐 국가적, 근데 이런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10년이 지났으니까 6억 기준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선은 양육비로 3, 4억은 줘야 한다. 저는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본 경과입니다. 국가에서 대표적인 다산국가로 탈바꿈한 나라입니다. 출산율을 높인 비결이 뭘까요?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 시리즈 파리에서 배제학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파리 외곽의 한 가정집, 아이들 4명이 한데 올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살 줄리아는 책을 읽어주며 쌍둥이 동생들을 돌봅니다. 자, 프랑스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가정 형태가 이렇게 프랑스식으로 변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또 일하는 신용하고 국민들은 또 소문을 신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원래 이제 국민들 원하는 신용하고 공무원들은 또 일하는 신용하고 국민들은 또 소문을 신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원래 이제 국민들 원하는 신용하고 공무원들은 또 일하는 신용하고 국민들은 또 소문을 신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썼다가 아니라 사실은 안 쓴 거죠. 제대로 안 쓴 것이고, 다 말만 그렇지 정치인들은 원래 이제 국민들 원하는 신용하고 공무원들은 또 일하는 신용하고 국민들은 또 소문을 신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아까 이분이 상당히 내가 잊어버렸는데요. 서울에서 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만
명이 봤다. 이 유튜브를. 이 사람의 의견을 200만 명이 봤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인 국회와 정부 및 통계청은 한국 이혼의 심각한 50%라는 것을 숨기지는 않았겠죠.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여러분과 국민들은 뭐 알면서도 속아주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분석도 연구도 아마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거 못하게 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서양의 몇 나라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만,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내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맞다 이거죠. 그 자료는 맞다 이겁니다. 자료 틀리게 내놨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 제가 어느 날 어디 교회 갔다 오다가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이런 생각이 나서 이거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느냐 하고 한 이틀 동안 이 자료를 엮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이 50%인데 실혼으로 사는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이 16%인데 완전 기피가 9%고 다문화를 통해서 결혼한 사람이 또 7%입니다. 다문화 중에서도 53%가 이혼이니까 53%가 이혼이니까 실혼은 42%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성이 이 정도 됩니까? 반사적으로 남성도 그만큼 54%다는 얘기죠. 제가 뭐 일례로 세갖고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성의 퍼센테이가 이러면 남성도 마찬가지 54%로 249만 명으로 보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이틀 후에 내가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이 계산이 맞냐 하고 점검해왔습니다. 내 나름대로. 그래서 한국인 무자녀 한 명으로 외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자녀나 또는 한 명으로 외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대, 40대를 40년간 편하게 살려면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수시대 120세까지 장수하면서 고독하고 빈곤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에 대한 문화적인 방향. 어떤 할아버지는요 부자예요. 초등학교 교사를 한 40-50년 했으니까 초등학교 월급이 많거든요. 부자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혼자 살아요.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래요. 가끔 만나요. 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 아니고 그거 따라서 자녀를 길러야 되고 자녀한테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입니다. 하늘의 복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복이 사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보양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어요. 근데 부모를 보양하지 않고 안 받는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뭐 교사들 뭐 월급 많으니까 뭐 말년에 뭐 혼자 뭐 돈 많이 쌓고 있는데 무슨 자녀들한테 혼자 살고 한다 주는 거지. 그 사람은요 정부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0-50만 아침 8시부터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인가 파출부를 보내줘요. 여자가 와서 다 해줘요. 돈 많은 할아버지라도 정부에 돈이 많으니까 해줘요. 그러니까 뭐 자녀한테 부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혼자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특별하게 정부에서 잘해주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잘해주는 거죠.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야 정부가 좀 생각 안 해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는 37% 혼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40대 이상도 39%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체 40% 이상이 혼자 사는 시대예요 지금. 혼자 집도 좋아요. 옛날에는 우리 집 조금 더 여러 식구 살았는데 지금 좋게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이런 경향을, 이런 상태를. 그래서 이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런 경향을 해결, 무조건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출산율을 모니터하면서 더 나은 출산 정책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Ça n'est pas possible parce que ça ruine la confiance des gens. Donc il faut une politique familiale qui soit conséquente et qui soit stable. 이런 노력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6년 1.6명에서 2015년 2.1명까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는 파격적인 경제 지원도 한몫했지만 제도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온 점이 더 커 보입니다. 파리에서 SBS 대장입니다. 자, 시민단체들이 꾸준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겁니다. 출산율을 모니터하면서 더 나은 출산 정책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Ça n'est pas possible parce que ça ruine la confiance des gens. Donc il faut une politique familiale qui soit conséquente et qui soit stable. 이런 노력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6년 1.6명에서 2015년 2.1명까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는 자, 시민운동, 우리나라 시민운동도 이런 것들을 토의해서 건전한 내용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저같이 그냥 막 과격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와 준비와 노력이 있어서 정부에 국회의원들을 불러다가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해서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요구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처럼 많은 출산율 영향을 주는 시민운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민운동들은 노조,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수사받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항쟁만 하고 있지 시민단체들이 반정부 운동만 하고 있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운동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시민운동이 프랑스처럼 일어나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자녀 양육비가 17살의 경우에 5억 평균인데 5억 평균이 이와 같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하는 데 비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한국 지금 한 자녀당 4,500만 원 주고 있고 보통 TV에서나 사람들이 얘기를 그럽니다. 국가가 복지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좋으면 좋죠. 자녀 더 낳고 안 낳은 거 둘째 문제고 그냥 주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를 10년 전에 한 내용과 이현웅 교수가 100만 원 주자. 제가 조사한 5억. 이게 나의 제안은 최소한 4억이라도 줘야 한다가 아닙니다. 4억이라도 줘야 된다. 지금 4억은 큰 돈입니다만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이 4억을 주어서라도 해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고출산 제한으로 평균 3억인데 둘째 아이에 2억을 주고 셋째 아까지 하면 5억이 누계가 됩니다. 넷째 아이 누계가 8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평균 3억을 줄 수 있는 이건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2억이나 5억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출생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 출생아 양육비를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서 정부가 진행해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